오주임의 대나무 숲. 하나하나 다 소중한 거예요. 존중받아야 해요. 네.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곳 오주임의 대나무 숲으로 모이세요.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저 오주임의 발칙한 감성으로 누구보다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고민,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 모두 환영합니다. 친구에게 수다 떨듯 마음 툭 터놓고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저 오주임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이게 맞지 않나요? 우린 그게 싫어요. 당당히 어깨 쫙 펴고 고개 들어라. 네, 안녕하세요. 오주임의 대나무 숲 DJ 오주임입니다. 예. 여러분, 왜요? 주씨님께서 오주임이라고 또 외쳐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나요, 강디? 어떻게 지내셨나요? 시간이 네. 왜 이렇게 빠른지 한 주 한 주가 금방 오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저는 주말에 김장도 하고 가족끼리 김장철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김장을 그러니까 그 집에서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난 너무 부러워. 뭔가 이렇게 모여서 오손도손 같이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떤지 되게 궁금하네요. 저도 그 김장을 하지 않았는데 이제 저희는 뭐 다 같이 모여서 하지 않고 가족이 응. 딱 1년 먹을치 김장을 해요. 네네. 저도 한 2년? 3년 됐어요. 어, 왜냐하면 이제 너무 비싸니까 사 먹기가. 금배추. 그래서 네, 이제 아버지가 이제 결단을 내리셨죠. 우리는 이제부터 김장을 할 거다. 그래서 네, 보통 이걸 이틀에 걸쳐서 하거든요. 근데 저는 주말에 집에 가니까 네. 부모님이 이제 금요일 같을 때 뭐 양념이랑 뭐 배추 절이는 거랑 전날 다 해놓으세요. 근데 사실 그게 제일 어렵거든요. 제일 힘들고. 핵심. 저는 그냥 그 다음날 가서 그 묻히기만 하는데 버무리기만 하는데 그래서 아빠가 이번에 하시더니 너무 힘들다고 안 되겠다. 사먹자. 이제 아니 사업자는 아니고 내년에는 이제 너 올 때 처음부터 같이 할 거다. 미리 못 만들어 놓겠다. 해가지고 이제 내년에 각오를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네. 우리 댓글로 오주임님 핑크 너무 잘 어울리세요라고도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자, 그럼 우리 오늘 사연도 한번 들어봐야겠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20대 여자입니다. 최근 남사친에 대한 고민이 생겨 이렇게 사연을 적습니다. 대학 동기로 만난 남사친은 복학생 오빠인데요. 처음부터 이성적인 마음은 전혀 없었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 학생회와 동아리 일로 자주 만났었는데 저를 잘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 시험 기간에도 같이 밤을 샐 만큼 친했습니다. 그렇게 대학 동기들과 여럿이 만나서 재밌게 노는 게 대부분이었고 가끔 동기들이 시간이 안 될 땐 단 둘이 만나서 놀기도 했습니다. 서로의 전 여친, 전 남친의 고민도 들어주고 조언도 해줄 만큼 친합니다. 그래서 더 친구처럼 느껴졌어요. 그런데 대학 동기들 중에 같은 지역에 취업한 사람은 또 하필 복학생 오빠랑 저뿐인 거예요. 가끔씩 만나서 드라이브도 몇 번 하고 대학생 때처럼 웃고 장난치고 그랬죠. 그러다 사건이 생겼습니다. 며칠 전 그 오빠를 만날 때 펜션이나 글램핑 같은 곳 가서 불멍도 하고 숯불에 고기도 구워 먹고 싶은데 갈 친구들이 없어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듣고 그 오빠가 그럼 즉흥으로 날 잡아서 당일치기로 한번 가자 라고 해서 예약을 했고 약 1시간 거리인 곳에 생일 선물 겸 고기를 사와서 같이 이제 고기를 구워 먹으며 놀았습니다. 그때 저는 친구 덕분에 힐링 제대로 한다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그 오빠가 손이 차갑다면서 손을 저한테 갖다 대는 거예요. 만약 제가 호감이 있다면 설레고 떨렸을 텐데 손가락이 정말 차갑길래 저는 얘가 진짜 춥나 보다 라고 생각했고 체했냐고 물어본 게 다였어요. 또 추우면 핸들 따뜻하게 해주는 그런 기능이 있잖아요. 그거 틀라고도 했고요. 그렇게 집까지 데려다주고 저는 차에 내려서 이제 가려고 했는데 저를 붙잡더니 저한테 사실 할 말이 있다면서 좋아한다고 말하는 거예요. 저는 순간 당황을 했습니다. 그렇게 장난스럽게 넘어가려고 하지마, 난 고기가 좋아 라고 말했는데 진심이라고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주면 안 되냐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정말 마음이 없어서 그냥 잘 가라고 오늘 고마웠다라고 말하고 그 뒤로 연락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거절을 너무 단호하게 한 것 같아서 조금 미안하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보면 저를 너무 쉽게 보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며칠 뒤에 약속을 잡아놨는데 이걸 같이 가야 할지 취소하자고 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약속에 나가면 사귀는 거라고 하진 않겠죠? 아니면 만나서 거절 의사를 제대로 표현하자고 하고 친구로 계속 지낼까요? 와우. 네, 오주임의 대나무 숲 9번 사연 듣고 왔습니다. 저는 너무 재밌었어요. 사연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와, 소설 보는 줄 알았네. 진짜. 아, 정말요? 아, 사연자분이 또 갑자기 고백을 받아가지고 많이 당황스럽지 않을까. 추운 날 뭔가 간질간질한 사연이었네요. 그게 이제 서로 마음이 있으면 간질간질한데 일방적이면 조금 힘들어요, 이거. 그러게요. 지금 네. 댓글에 손가락이 정말 차갑길래. 예, 저 그 부분에서 저도 좀 빵 터지긴 했습니다. 어이구. 얼마나 마음이 없으면. 그러게요. 일단 아, 남사친의 고백에 대한 고민이신 거죠. 맞아요. 네, 한 번도 이제 친구 이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뜬금없이 이렇게 고백받으면 참 난감하잖아요. 야, 혹시 강디도 있나요? 갑자기 뜬금없이 고백받았던 저 혹시 있나요? 오늘 사실 저희가 사전에 대본을 서로 공유하진 않습니다. 이런 내용인 줄 알았으면 저는 없습니다. 정말요? 저는 지금 이제 교제 중인 분이 계시고 그분밖에 몰라서. 에이. 우리 오집님 있으십니까? 저는 아주 있긴 있죠. 있긴 있고 호호호호. 좀 조금 다 웃긴 건데 이제 중학교 때 캠프에 갔어요. 중학교 때? 네, 중학교 때요. 20살 이전 거 치면 안 되죠. 20살 이후 것도 하나 있어요. 일단 중학교 그렇구나. 때 먼저 들어보세요. 네네. 캠프에 갔는데 이제 얼굴만 알고 친하지 않은 그 남자 아이가 있었는데 그 며칠 이제 같은 조였나 그랬어요. 근데 그날 저녁에 장기자랑을 했나 보통 마지막 날 저녁에 그런 거 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그 친구가 손을 들고 무대에 나가더니 그때 그 한창 시크릿 가든이 유행했거든요. 그래서 그 거기서 나오는 그 노래를 그 남자 노래를 부르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저한테 진짜 갑자기. 그때 뭐 그래서 굉장히 당황했고 뭐 그 뒤로는 저는 거절을 해가지고 그 뒤로 별일은 없었는데 이게 정말 서로 호감이었으면 너무나 로맨틱한 추억으로 남을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니까 힘든 거죠. 맞아요. 거절하는 것도 쉽지 않다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또 뭐 20살 이후에 하나 있자면 저는 정말 그 소개팅 이런 거 정말 싫어해요. 근데 자만추구나. 네, 저 완전 자만추. 근데 이제 딱 한 번 소개받은 적이 있어요. 그것도 나가기 싫다고 했는데 제가 나가기 싫다고 했는데 상대가 무조건 이거 만나서 남자친구를 사귀라는 게 아니라 한번 그냥 만나보자. 친구로 지낼 수도 있고 한번 나가봐라 해서 나갔는데 한 2번? 3번 정도 만났는데 별로 감정이 안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뒤로 그냥 안 만났어요. 마음이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분이 갑자기 연락이 와서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뭔 소리야? 웃기죠. 자기를 좋아하는 여자가 질투하라는 있는데 건가? 이 여자가 자기가 귀여우시네. 좋다고 하고 자기한테 너무 잘해주니까 이 여자한테 자꾸 마음이 예. 간다는 거예요. 사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은 난데 그래서 저한테 정말 자기를 안 만나보겠냐고 그러는 거예요. 이분이랑 좀 비슷했어요. 근데 저는 정말 마음이 없어가지고 그 여자한테 마음이 가면 그리고 그 여자도 좋아한다고 하면 그 여자랑 잘 해봐라. 나는 진짜 마음이 없다. 하고 끝났던 사건도 있었거든요. 여기 지금 거절은 단호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이게 참 지금 사연으로 이제 가보면 일단은 보니까 꽤나 긴 시간 서로 친구였네요. 그러니까요. 그 대학 다닐 때부터 서로 친구처럼 잘 지냈고 이제 그게 이렇게 쭉 이어져 오다가 이제 졸업하고 직장도 여기. 그렇죠. 그러니까 직장도 같은 지역에 있다 보니 더 이제 그런 접점이 있었고 이제 뭐 얼마 전인가요? 이게 이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날 생긴 일인 거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고민인 상황. 일단 거절은 했고 한번 그렇죠. 다음 약속을 나갈 것이냐.
야, 그렇구나. 근데 저는 사연자분이 단호하게 이제 거절을 했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저는 단호하게 네. 했는지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게 과연 단호했느냐 정말. 그쵸. 어. 그래서 정말 마음이 없다면 음. 더 단호하게 해야 되지 않나 싶기도 음. 하고, 그리고 이제 강디 음. 말대로 꽤 오랜 시간 친구였는데 저는 그것도 사실 좀 궁금해요. 정말 그 청취자 여러분들도 그렇고 정말 남녀 사이에 친구가 있다고 생각하는지. 이 얘기로 한 3시간 떠들 수 있지 않을까요, 진짜? 이거 한번 특집을 해야 되는 정도지 않나, 그쵸, 진짜? 그것도 그래요. 그래서 좀 야. 궁금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도 댓글 좀 달아주시면. 그러니까 한번 궁금하다. 그- 어떻게들 생각하십니까? 저희 이제 지금 듣고 계신 분들께서는 남녀 사이 친구 가능하다, 안 하다. 하다. 그쵸. 오지임님 어떻습니까? 저는 100% 친구 사이는 없다고 생각해요. 음, 흔히 이런 말 하잖아요. 친구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는 음. 둘 중에 한 명이 마음이 있는데 그걸 드러내지 음. 않는 거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100% 친구는 안 된다고 한다면 90%는 된다는 소리? 90%는 뭐 사실 이게 뭐 막 완전 단정지을 순 없지만 음. 그래요. 있다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없다 쪽. 없다 쪽이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물론 이제 친구가 있을 수 있죠. 뭐 저도 있긴 있어요. 이렇게 말하지만 저도 그렇지. 있긴 있는데 이렇게 근데 저는 이런 친구들을 남사친이라고 부르진 않아요. 그냥 그렇죠. 친구라고 하고. 그렇지. 음, 이게 저 맞는 포인트인 것 같은 게 그 저도 친구는 있어요. 그러니까 그 여성인 친구. 그렇죠. 근데 이거는 정말로 동성 친구처럼 서로 한 5년 동안 연락 안 하다가 한 번씩 연락해도 그냥 잘 지내지 할 수 있는 게 친구인 거지. 맞아요. 정말로 같이 막 붙어가지고 동고동락할 수 있는 그 여사친 남사친이라는 워딩을 쓴다. 그거부터가 저는 내가 너무 유교인가? 저는 절대 불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 가지고. 저도 비슷해요. 어. 저도 이제 이 사연을 보고 그런 생각을 하면서 저만의 그 몇 가지 조건을 제가 이제 남자인 친구를 남사친이라고 하지만 정말 친구로 생각하는 이 친구들을 조건을 따져봤을 때 주기적으로 연락하지 않고요. 그리고 얘가 뭘 하든 딱히 관심도 없어요. 맞아요. 그리고 굳이 둘이 만나지 않고 그냥 같이 모임하는 친구와 단체로 만나고 여자친구가 생겨도 그냥 그러려니 해요. 되게 걔가 어떤 사람인지 막 어떤지 막 그렇게 그렇지. 궁금하지 않고 그냥 관심이 없지. 네. 그래서 진짜 강디 말에 공감해요. 진짜 갑자기 한 번 연락해서 잘 지내냐? 잘 지낸다. 그러고 그냥 끝나거나 진짜 가끔 한 번씩 밥을 먹는다거나 그렇지. 그런 거 말고는 진짜 지금 여기에 댓글들이 조금씩 올라오고 있습니다. 진짜 최고의 술안주 주제다. 그리고 서로 이성 간 호감이 없다는 전제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친구가 될 수 있다 생각해요겠죠. 그 친구가 행복하길 바라긴 하지만 손잡으라 했을 때 기분 나쁘면 친구 가능. 그리고 같이 놀러 다니는 거면 친구 아님. 근데 남사친이랑 단둘이 여행은 잘 안 가지 않나요? 그렇네. 그렇죠. 포인트를 좀 짚어주셨네. 이거 근데 그 사연자분의 그 기준도 궁금하긴 한 게 그 이제 그러니까 대학 때 친구처럼 같이 뭐 수업을 듣는다던가 혹은 뭐 밥을 같이 먹는다 어느 정도 생활 반경이 비슷하다 보니까 그럴 수 그쵸. 있다고 할 수 있는데 궁금한 것은 그 글램핑이나 펜션을 맞아. 가고 싶다. 근데 당일치기로 갈래? 그럴까? 근데 또 심지어 들어보니 생일이었단 말이죠. 생일 선물로 고기를 사갔다라고 네, 표현하셨단 맞아요. 말이죠. 정말로 그냥 친구셨는지 그러게. 저는 궁금하기도 합니다. 그러게. 사연자분이 그 정말 1도 맞아. 정말 1도 없었는가? 물론 그러셨을 수 있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근데 이게 아마 상대방 입장에서는 만약에 호감을 가지고 있는 상대방이었다면 이건 하나의 희망이었을 수도 있죠. 맞아요. 그냥 야 어떻게 너랑 펜션을 가냐? 이러거나 야 됐어 나 나중에 남자친구 갈 거야. 이랬으면은 그분도 그 상대방도 그냥 그렇지 우리 그냥 친구지 했겠는데 놀러 갔단 말이야 같이. 그치. 가자고 했는데 갔어. 오케이. 했어. 고기도 구워 먹었대. 어. 나는 안 돼. 그래서 근데 그 으차님인가요? 서로 네네. 이성 간 호감이 없다는 전제 하에는 있다고 생각해요라고 했잖아요. 음. 근데 사실 이것도 무서운 발언인 게 음. 그
호감이 없다가 음. 이제 만약에 진짜 자주 붙어 있게 된다면 호감이 없던 호감도 생길 수 있거든요. 맞아요. 지금 여기 과몰입 인간님께서 이름대로 위에서도 싫다 싫어 하시고 밑에 펜션 개 오바. 맞아. 아, 너무 웃기다. 그래서 없던 감정도 생길 수 있다. 그쵸. 없던 감정도 생길 수 있고 정말 남녀 사이 모르는 거라서. 그러니까 네, 저도 안 돼요 펜션은. 근데 남자분이 조금 오해할 만해요. 네. 라고도 댓글들을 달아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또 이게 이 사연자분이 약속에 갈까 말까 이런 고민도 하셨잖아요. 그래서 이 약속을 가는 게 맞을까 안 가는 게 맞을까 이제 그거에 대한 생각도 해봤어요. 근데 저는 일단은 이게 어떤 거랑도 연관이 되냐면 고백받은 사람이랑 계속 친구로 지낼 수 있을까? 어렵지 않나? 랑도 어떻게 보면 일맥상통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혹시 갈 수 있으세요, 강디는? 약속 이런 고백을 받고 미리 그 전에 그러니까 약속을 잡아놨지만 고백을 받고, 받았었고 내가 거절을 했고 음. 거절을 했는데 나갈 수 있느냐. 음. 근데 사실 불편해서 못 만날 것 같긴 해요. 저는. 그렇죠. 맞아요. 그리고 미안해서 못 만날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사실 나가는 순간 뭔가 희망을 주는 것 같고. 맞아요. 그리고 사실 그런 상황들이 어렸을 때 조금 각자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왜냐면 내가 감정을 표현했을 때 이제 이 사람과 더 이상 친구를 지내지 못하겠다라고 사실 각오하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렇죠. 내가 이 감정을 고백했는데 아니라고 해서 그냥 당연히 그냥 또 예전처럼 지내자. 말은 그렇게 하지만 저는 예전처럼 지낸 사람을 제가 아직 세상이 좁은지 모르겠지만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맞아. 그래서 저도 약속 안 나갈 것 같고 그 땡땡님이 빌린 돈을 갚는 약속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채무 관계가 아닌 이상은 안 나간다. 돈은 받아야죠. 그렇죠. 중요하죠. 고소당하면 어떡해. 주변에 서로 좋아했었는데 10년 이상 찐친된 사람 봤어요. 와 이게 가능해? 이거는 정말 근데 서로 타이밍이 안 맞는 거지 않을까? 타이밍이 안 맞고 그 좋아하는 감정을 상대한테는 서로 숨긴 그러니까. 게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고. 지금 과몰입 인간님께서 절대 안 돼, 절대. 무조건 취소. 진짜 마음이 없으면 안 나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오해할 소지를 사실 안 주는 거죠. 맞아. 다들 비슷하군요. 저도 같게 생각했어요. 맞아. 오늘 방송 너무 재밌다. 이히 감사합니다. 저도 요 사랑과 연애에 관련된 주제로 그 특집을 몇 번 하는 것도 재밌겠네요. 맞아요. 오늘 이런 주제는 사실 처음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요. 너무 좋네요. 더 흥미로워하는 것이 아닌가. 근데 서로는 지금은 안 좋아해요. 그 10년 이상 찐친이셨던 분이 지금은 서로 안 좋아한다. 야 어렵다 이거. 그 한때 이거 있지 않습니까? 뭐요? 그 우리 래퍼 이영지와 레원. 그 둘이가 정말 파트너로서 음악적 파트너로서 친했고 근데 이영지 씨가 고백을 했었고 레원이 그 거절을 했고 그 관계에서 같이 작업도 좀 하다가 막 예능도 많이 찍고 근데 지금은 이제 또 각자의 길을 가죠. 그런 걸 봤을 때 정말로 이성 친구가 있을 수 있는가? 그러니까 이성인 그냥 친구. 이성 간의 친구. 네, 뭐 아주 조금의 그 가능성은 있겠죠. 어렵다. 크진 않겠지만. 그래서 아마 저도 사연자분께서 고민을 하고 계시겠지만 저는 이미 얘기를 들었고 거절한 상태라면 그 다시 정말로 진지하게 관계를 생각해 보실 게 아니라면 저는 한동안 시간을 갖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뭐 아예 그냥 인연을 끊어라까지는 사실 내부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어렵지만 저는 시간은 필요하다라고 맞아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같은 생각이었어요. 일단 마음이 없는데 계속 상대방을 친구로 만나는 건 정말 희망 고문인 것 같고 그건 상대방한테도 좀 안 될 행동이니까. 댓글이 같이 반신욕 할 수 있으면 친구. 저는 안 돼요. 케바케긴 하지만 저는 못 해요. 근데 진짜 이게 한때 그 제가 대학 시절에 그 선후배들 간에 되게 이슈였어요. 그 남녀 사이 친구 가능한가? 그때가
15년도인가 16년도인가 한참 얘기를 했던 기억이 있거든요. 그때 막 회식 자리 가서도 네. 1차, 2차 동안 계속 이 얘기를 했어. 근데 그때 나온 그 기준 중 하나가 이거였어요. 같이 반식욕 할 수, 그래서 너 같이 반식욕 할 수 있냐? 아 진짜 웃기네. 근데 정말 가능할까요? 없던 감정도 생길 수도 있지 않나? 반식욕 가족이랑도 못해요. 근데 이거 진짜 궁금하다. 물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겠지만 서로가 정말로 막 극도로 혐오하는 신체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면 네. 사람이라면 그래도 그 이성이 서로 만약에 그 반식욕을 한다? 그러면은 약간 멜랑꼴리해지진 않을까요? 그렇죠. 쉽지 않네요. 의차의차님은 저는 이성 친구가 더 편한데라고 하시네요. 아마 그 여러 가지 있겠지만 편한 만큼의 그만큼의 또 뭐랄까 호감이나 그 왜 사람이 가진 호감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동성 간에 가질 수 있는 호감과 네, 이성 간에 네. 가질 수 있는 호감이 네. 약간 정도가 다른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그 색깔이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래서 거기서 주는 에너지는 확실히 있긴 하죠. 동성인 인간이 그렇게 많은데 왜 굳이 이성 친구를 굳이 과몰입 인간님 정말 과몰입하셨어. 아 시간이 너무 짧아요. 그리고 얘기를 다 못했는데 할 말을 다 못했는데 이제 네.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 네네. 네 다들 굳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사연자분께 한마디 하자면 네 저도 그 약속을 나가냐 나가지 않냐는 사연자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진짜 정말 좋을 것 같아요. 오랫동안 남사친으로 지내왔고 내가 얘한테 정말 한 번도 마음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정말 마음이 없는가 아니면 조금의 가능성이라도 있었는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결정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내가 만약에 그분을 안 좋아해 안 좋아하는데 약속은 가서 만나고 싶어. 그렇다면 그걸 스스로 봤을 때 정말 스스로가 만족스러운 모습인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고 네. 잘 결정 내리시길 바랍니다. 저도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정말 궁금한데 나중에 이걸 후기를 들을 수도 없고 후기를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왜냐면 계속 댓글도 뜨겁습니다. 이성 동성을 나누면 관계의 폭이 너무 좁아져요. 맞아. 그건 맞는 맞아요. 말이에요. 물론 이성끼리 친구는 가능하지만 그만큼 선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저희 이거 다음 주 혹은 뭐 요 근래 이 남성 그러니까 이성 간의 친구 가능한가라는 주제 자체로 한번 얘기를 나눠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정말 시간 그러니까 많이 잡아야 될 것 그 같은데. 패널들 모셔가지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특집을 한번 만들어보고 진짜 킹 받아요. 근데 고백받아서 친구 잃는 건 너무 슬픈. 맞아. 뒷이야기를 모르다니 킹 받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주제 자체가 너무 재밌는 주제라서 다음에 한번 특집으로 다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한번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그러면 오늘의 사연자분의 신청곡과 들려드릴 곡은 어떤 곡이죠? 네, 사연자분께서 찰리 푸스의 I don't think that I like her를 신청해 주셨어요. 네. 이게 제목을 듣고 모두 이제 감이 조금 오셨겠지만 제목에 공감이 돼가지고 신청을 하셨다고 해요. 근데 저도 이제 사연 들으면서 떠오른 곡이 있는데 이달의 소녀의 So What 이라는 곡이에요. 들어보시면 아실 것 같은데 네, 이 두 곡 이어서 듣고 우리는 다음 주에 만나도록 하죠. 네, 우리 댓글이 한참 뜨거운데 우리 그 혹시 찬반 그 할 수 있나요? 유튜브로 그 댓글로 할 수 있죠. 그거 하나 달아주시고 저희 노래 들으시면서 우리 이 주제에 대해서 조금 더 댓글로 소통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준희님은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안녕. Get her name and get her number. Find out all of the things that we have in common. Never all the differences. Oh yeah. Meet her parents, meet her brother. Then she starts sleeping over the crib on weekends. Like a real relationship. Oh no.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All they want
learned that eventually I'm not her type. Maybe that's the reason why. That for me the stars are aligning, but for her it's bad timing, so she just can't be mine.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All they wanna do is break my heart, my heart. I don't think that I like her anymore, 'cause we're all the same. They just wanna see me fall apart, apart. 웃고 싶지 않은데 웃고 싶지 않은데 입꼬리를 올려야 해 웃고 싶잖아 우주임의 대나무숲. 듣고 싶잖은 말들 고민이 있다면 바로 이곳 우주임의 대나무숲으로 모이세요. 고민을 완벽하게 해결해준다고 장담할 순 없지만 저 우주임의 발칙한 감성으로 누구보다 공감해줄 수 있습니다. 사회 초년생들의 고민, 그리고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청년들의 고민 모두 환영합니다. 친구에게 수다 떨듯 마음 툭 터놓고 언제든지 사연 보내주세요. 저 우주임은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남의 밥그릇 뺏으면 안 되냐셔도 화를 내셔도 저는 그게 싫어요. 여러분의 말씀은 그저 그런 참고 사항일 뿐입니다. 저는 그게 싫어요. 네, 안녕하세요. 우주임의 대나무숲 DJ 우주임입니다. 예, 오늘도 초록초록 하시네요. 네. 제가 진짜 지난주에 Q&A 나왔을 때 크로마 키옷 안 입고 오시냐고 했을 때 웬만하면 안 입고 온다고 해놓고 바로 다음 주에 입고 왔는데 이게 사연이 있어요. 제가 모르고 입고 온 건 아니고 원래 아침에 이 옷을 딱 짚고 입었을 때 퇴근하고 옷 갈아입고 여기를 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일이 너무 바빠서 퇴근할 시간이 없었어. 네, 퇴근하고 방을 들릴 시간이 없었어요. 아유. 그래서 또 오늘 놀림 받겠네 하고 입고 왔습니다. 오늘도 너무 형광으로 보이나요? 네, 지금 오늘도 초록초록하네요. 초록오주임님 뭐 예뻐요라고도 해주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또 오늘 이걸 입고 오시길 잘한 게 네. 슬픈 소식 하나 전해드려야죠. 제가 3주 동안 못 나온다는 그 슬픈 얘기 말입니까? 맞아요. 우리 네. 다음 주부터 3주간, 무려 3주간 맞아요. 우리 오주임님이 이제 업무상 좀 바쁘셔가지고 자리를 비우십니다. 맞아요. 그 기간 동안 또 우리 반가운 손님이 오시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아쉬운 마음을 달랠 수가 없네요. 오늘 형광색으로 한 번 더 각인을 시켜주시는 느낌으로 받아들여지고 네. 퍼스널 컬러가 어떻게 되세요? 저도 몰라요. 안 그래도 저도 해보고 싶어요. 퍼스널 컬러 이거 그 많이 받고 하시잖아요. 근데 저도 기회가 되면 하고 싶은데 아직 못 해봐서 제 퍼스널 컬러가 아직 뭔지 저도 모릅니다. 여러분이 저의 그 방송에서 나오는 모습을 봐주시고 뭔지 한번 추측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 유유 3주나 어딜 가요 가지마라고 하시는데 죄송해요. 자, 이 마음 안고 사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세종시에 거주 중인 새내기 직장인입니다. 요즘 저는 사람들과의 연락이 귀찮습니다. 원래부터 이런 성격은 아니었고 연락을 좋아하고 자주 주고받곤 했는데요. 나이가 점점 차고 직장을 다니면서 연락에 대한 거부감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런 게 더 심해진 것 같습니다. 특히 카톡이 쌓이면 그걸 하나하나 답장하는 게 일이라고 느껴질 때도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연락을 더 안 보게 되고 늦게 답장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실 이런 저는 괜찮은데 상대방이 제가 답장을 너무 늦게 해서 저에게 실망을 하진 않을까, 저와의 관계를 더 이상 안 이어가고 싶어 하진 않을까, 그런 걱정이 듭니다. 연락을 자주 하는 건 싫고 그렇다고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고 싶은 건 아닌데 이런 상황에서 저는 어떻게 현명하게 대처하면 좋을까요? 카톡을 볼 때마다 제가 이런 감정을 느끼는 게 너무 싫습니다. 오주인님과 강디 그리고 청취자분들의 연락 노하우가 있다면 공유해주세요.
오주임의 대나무 숲 14번 사연 듣고 왔습니다. 네, 정말 연락과 사람들 간의 관계의 그 문제는 진짜 쉽지 않은 것 같아요. 하긴 그 이번에 또 연말 연시라서 연초라서 연락들 안 그래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근데 저도 사실 연락하고 싶은 사람 되게 많았거든요. 근데 많이는 못했어요. 왜냐면 뭔가 그런 거 있잖아요. 갑자기 연락하면 얘가 뭐지 뜬금없이 이렇게 생각하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있었고 그래서 뭐 가족한테 어른들한테 몇 분 보내고 주변 사람들한테 몇 명 보내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이때가 기회인 것 같기도 해요. 맞아요. 연말 연초 이럴 때가 맞아. 기회인 것 같기도 하고. 오는 카톡은 광고가 대부분이라고도 해주실래요? 슬픈데. 여행은 내 맘속을 여행 중. 그 궁금하네요. 우리 연말 연초 그 혹시 오주임님은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가족들이랑 강원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동해로 가셨군요. 그렇죠. 음. 그래서 너무 슬펐어요. 왜냐면 왜? 왜 1월 1일이 일요일이었을까? 맞아. 그쵸. 뭔가 하루만 더 쉬었으면 좀 너무 좋았을 아쉬웠죠. 텐데 왜 대체 공휴일이 없었는가 너무 슬펐고 근데 정말 좋았어요. 해맞이를 제가 20년도에 보러 간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는 바다에서 뜨는 해를 봤는데 이번에는 산에서 뜨는 해를 봤거든요. 또 다르지. 네, 기분이 다르고 멋있긴 하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그 마음이 달라요. 그러니까 뭔가 새해에 첫 해를 맞는 그 느낌의 맞아. 마음이 달라서. 근데 강원도에 가셨는데 그 바다가 아니고 산으로. 네, 저는 산으로. 그렇구나. 그 주변에 숙소 주변에 한계령 휴게소가 있는데 거기가 유명하더라고요. 네네. 거기가 그 설악산을 볼 수 있는 풍경이 그렇구나. 있는데 거기서 뜨는 해를 봤습니다. 정말 좋았어요. 그러셨구나. 사람들 많았고 추웠어요. 하지만 좋았어요. 그래서 춥지. 강디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저는 그 동해가 아닌 서해로 갔습니다. 완전 반대. 반대로 가서 원래 고향이 또 동해 쪽이고 남해 쪽이고 이래가지고 너무 많이 봐가지고 이제 서해로 가서 그 해 너미를 한번 보고 그 다음에 그토록 외치던 조개구이를 먹고 조개구이 어떠셨나요? 너무 맛있더라고요. 또 제가 사실 조개구이 엄청 잘 굽습니다. 진짜요? 이거는 제가 좀 자타공인 태우지 않고 맛있게 인원수에 맞게 제때 같이 한번 가야겠는데. 그래서 뭐 그렇게 맛있게 먹고 또 너무 푹 잘 쉬었고 좋은 시간들 보내고 왔습니다. 저도. 네, 여러분은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하네요. 맞아요. 그래서 또 이렇게 새해를 맞이했으니까 뭔가 여러분의 규칙에 대해서 듣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연초가 되면 우리는 계획을 세우니까 다양한 계획들 많겠죠, 당연히. 하지만 제가 나누고 싶은 건 뭔가 거창한 거 말고 스스로 정한 규칙적으로 뭔가 행하는 의식이나 의례가 있는지 이렇게 말하면 조금 이상할 수 있는데 뭔가 이거를 요즘에 리추얼, 그러니까 단어 그대로 리추얼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세상의 방해로부터 나를 지키는 나만의 의식이자 뭔가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그런 규칙적인 습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나눠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뭔가 나한테 과하게 압박을 주는 그런 규칙 말고요. 그 학교 다닐 때 이렇게 동그랗게 시간표 만들어서 짜가지고. 뭐 자는 시간 있고 진짜 이렇게 나눠가지고 막 했잖아요. 그런 거 말고 일상을 뭔가 회복할 수 있는 에너지를 주는 그런 규칙에 대해서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만약에 없으면 지금 함께 이야기하면서 정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생각해봤는데 아침에 준비할 때 신나는 음악을 들으면서 출근을 준비하는 거예요. 유지스의 하이보이요. 그래. 그치. 그러면 되게 아침에 되게 피곤하고 저는 또 야행성이라 일어나기 힘들거든요. 근데 신나는 노래 들으면서 이제 출근 준비하다 보면은 스스로 이제 노래 또 따라 부르고 활력도 생겨서 좋더라고요. 맞죠. 그래서 여러분들만의 그런 리추얼이 있는지도 나눠보면 좋을 것 같고. 저는 주 3일 운동하기라고도 돼 있고 아침에 음악 들으면서 샤워하면 좋아요라고도 하시네요. 또 강디님은 있나요? 저는 새해 맞이로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 원래 제가 그 새벽 시간을 조금 분주하게 보내거든요. 원래는 막 일어나자마자 뭐 이렇게 운동하고 스트레칭하고 뭐 먹고 뭐 하고 뭐 보고 약간 그래서 그게 약간 흐트러질 때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었는데 새해 맞이로 좀 한번 좀 잠잠해져 보자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도 아침에 했었는데 그냥 10분만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10분으로 정해놓진 않고 그냥 할 수 있을 만큼 해보자 해서 이걸 좀 늘려가는 게 목표인데
되게 괜찮아요. 명상 좋죠. 그걸 하니까 그 쇼폼의 노예가 되지도 않고 뭔가 좀 정리가 되더라고요. 아침 확실히. 시간이 있으시군요. 그래서 그 뇌를 비우는데 참 도움이 된다라는 음. 생각이 저는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또 있어요. 뭔가 출근해서 따뜻한 물 한 잔 마시기. 맞아. 이런 거. 몸을 이렇게 좀 음. 릴렉스하게 해준다고 해야 되나요? 맞아. 그런 것들. 그리고 하나가 있는 게 이 음. 사연이랑도 연관돼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 카톡이 참 좋은 게 생일자 알람이 뜨잖아요. 아, 네. 그러면은 사실 그거 핑계로 오랜만에 연락도 한 번씩 합니다. 그냥 뭐 이제 연장자이시면 생일이시군요. 카톡 덕분에 오랜만에 연락드립니다. 뭐 생일 축하드립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오. 근데 이런 걸 보내는데 그게 참 뭐랄까 저한테는 간만에 이렇게 연락 안부를 전해드리는 연락임과 동시에 그 받는 사람도 사실 생일 축하하면 대부분이 기분 좋아하시거든요. 그쵸, 맞아. 그러면 그 뭐 고마워요, 뭐 잘 보내줘, 뭐 이런 얘기를 받는 게 또 저한테 에너지가 오히려 되더라고. 그래서 그런 것도 하나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리추얼에 대해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음. 새벽 5시에 일어나요. 새벽 5시에 일어나면 뿌듯해요. 와, 이분은 정말 아침형 인간이신가요? 대단하십니다. 네. 출근하고 차 내려 마시기. 저랑 통했어요. 저도 요즘에 커피를 안 마시고 차를 마셔요. 아까 나왔던 거랑 똑같은 얘기요. 그 커피 각성 문화 말고 응. 차로 잠잠해져야 된다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저는 그래서 새벽 우려 먹고 그래요. 그러면 속은 괜찮아요? 그렇구나. 그래서 일부러 따뜻한 거 마시고. 난 차를 여러 번 우려 먹으면 바로 신호가 오더라고. 장이 건강한지. 저는 어. 저도 화장실 많이 가요.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다른 의미로. 네. 오케이. 우리 또 원초적인 얘기하면 너무 좋아하죠. 네. 맞아. 업무 집중 안 되면 노래 들으면서 일하기. 저렇게 되는 환경이면 저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만의 그런 리추얼을 생각해보고 정해보고 하면서 한 해 더 행복하게 살아가셨으면 좋겠어요. 맞아. 그리고 또 본격적으로 조금 지금 했지만 하자면 강디는 주변 사람들이랑 그렇게 카톡 생일자 떴을 때 그때 연락 주고 받는 편 그렇게 가장 많이 활용하시는 건가요? 네, 이게 사실 연락이라는 게 그 과거에 비해서 쉬워졌지만 그래서 더 또 쉽게 못하는 것도 있다라고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뭔가 가볍게 연락을 할 수는 있는데 연락해도 될까? 라는 그 고민이 더 많아진. 네. 그 제가 오늘 봤는데 그거 아시죠? 이제 전화하는 문화가 바뀌어가지고 예전에는 이거 있잖아. 안녕하세요, 뭐 명준의 집이죠. 저 명준 친구 기훈인데요. 이게 이제 없는 거지. 집으로 전화를 안 하니까. 맞아. 그래서 대부분 하는 얘기가 요즘은 어디야를 묻는데요. 왜냐면 이동하면서 전화를 돌아다니기 때문에 어디야라는 문화로 바뀌었대. 예, 그런 거 보면서 그냥 얘기 왜 나왔지? 그러니까 일단 연락하는 방식들이 바뀌고 근데 결국 연락이라는 게 사람 간의 소통이다 보니까 저는 이거를 아까 좀 뭐 주고받고 관계를 이어가는 거에 대한 좀 스트레스에 대한 이야기를 주셨었죠. 맞아요. 이거를 되게 가볍게 생각하려면 그런 거리들 있잖아요. 생일이나 뭐 이런 명절이나 뭐 이런 이슈 있을 때 맞아. 가끔 연락하는 정도로도 저는 충분하지 않나. 그리고 사실 연락 안 한다고 끊길 사이면 맞아. 저는 그게 중요한 관계인가라는 생각도 들고. 맞아요. 그래서 저도 생각해본 게 서로 생일 챙겨주기 그리고 축하할 일 있을 때 마음껏 축하해주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 그리고 정말 가끔 궁금하잖아요. 이게 어떻게 사나. 그때 연락 안 하고 있을 때 정말 가끔 먼저 안부 물어봐주기 정도는 하는 것 같아요. 저도. 맞죠. 근데 사실 이 친구가 나를 생각해주고 있구나를 연락을 많이 해서 느끼는 경우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서로를 생각하는 게 그런 마음이 전달되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결국 관심인 거죠. 어떻게 맞아. 보면. 그래서 그걸 나만의 방식으로 어떻게 풀어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이분은 그 매일 연락하고 하는 게 좋지 않다면 본인에게 해롭다면 본인의 방식을 내로 풀어가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 만약에 연락하다가 스트레스 받으시면 지금 여기 댓글 달아주신 것처럼 스트레스 받으면 일어나서 하이보이 추고 다시 하기. 그리고 저는 아까 그 하이보이유 했을 때 저도 너무 써먹고 싶은 거예요. 근데 춤이 안 돼요.
그래서 못 써보고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미스의 되나요? 어려워 춤이 하이보이. 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춤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 그럼 뭐 팔만 흔들면 되죠. 느낌만 살리는 거지, 느낌만. 아까 초도사님 못 봤습니까? 맞아. 네. 연락받는 방법, 관계를 잘 이어가는 법. 근데 참 이게 사람들마다 성향도 다르시고 이게 뭐 꼭 연락이 그 관계를 이어가는 건 아니잖아요라고 하는데 또 연락 왜 안 해라고 하는 사람들도 꽤 있어. 맞아요. 연령에 따라서 분야에 따라서 다양하긴 한데 근데 이게 한 번 연락 닿을 때 그 서로 간에 그 얼마만큼 표현해 주냐도 참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사회 경험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통화를 정말 오랜만에 해도 아이고 누구 뭐 되게 이렇게 반갑게 받아주시잖아요. 근데 맞아. 그 한 번 한 번이 사실 되게 중요한 것 같다라는 그치. 생각도 들고 지금 그 다른 분께서 새해 목표로 춤 배우기 어때요? 그 안 그래도 응. 제가 회사에서 요가를 하고 있잖아요. 아, 근데 그 요가 같이 하시는 분이 그 댄스반을 만들 건데 그 도전해보지 않겠냐라고 하셨어요. 네. 근데 제가 관심은 있다. 근데 1회 체험을 해보고 그 할 수 있을 것 같으면 하겠다 했는데 1회 체험도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제 동기가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막 목을 이렇게 아, 그걸 하고. 뭐라 하더라? 아이솔레이. 맞아요, 맞아요. 어. 근데 제가 딱 보고 저거는 안 되겠다 해서 그 새해 목표로 못 할 것 같아요. 되게 근데 전문적으로 하시나 보다. 네, 완전 오. 기본기를 기본기부터 탄탄하게 배우는 거 보니까. 선생님을 모시기 어려웠다고 하셨어요. 어. 근데 네,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 안 되는 건 어떻게 해도 안 되더라고요. 네. 네, 궁금한 게 여기 지금 뭐 억지로 연락하는 것보단 나은 것 같아요 등과 같이 그 사람들 간의 연락 이게 과거에 저희가 생각해 보면요 10대 때는 좀 쉬웠다 상대적으로 그리고 20대 초반까지 특히 20대 초반에는 연락이 정말 쉬웠던 것 같아요. 그냥 뭐 예를 들어 전화해가지고 그냥 뭐 야 공강이냐 나와 뭐 야 뭐 수업 뭐 들어 오늘 밥 뭐 먹어 누구랑 먹어 그러니까 이게 되게 남녀노소 약간 편하게 했었는데 뭐 선배님 뭐 하세요 뭐 누구야 뭐 하니 근데 이게 대학을 졸업하고 뭐 좀 사회생활을 하기 시작하면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연령이 들면서는 그 친했던 친구들한테 연락하기도 약간 조심스러워지는 것도 있는 것 같아. 그게 뭔가 그 물리적으로 거리가 가까우면 사실 더 많이 연락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그렇게 물리적인 거리가 떨어지고 특히 대학 다닐 때는 보통 캠퍼스 내에 있거나 그 주변에 자취를 하거나 기숙사 살거나 하니까 근데 이제 그렇게 거리가 떨어져 버리면 생활이 달라지니까 사실 연락하기가 어려운 맞아. 부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근데 사실 저도 생기는 걸 잘 하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근데 그래서 이 부분이 어려운데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배우고 싶은 부분이 많아요. 예를 들면 아침마다 이제 맛있는 음식을 싸워서 나눠주시는 분이 있고 팀에 또 아플 때 죽을 보내주시는 분이 있고 또 평소에 그 말했던 이야기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예쁘던데 뭐 나 이거 갖고 싶은데 뭐 이런 얘기를 기억했다가 선물을 준다던가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래서 뭐 특별한 날 예상치 못하는데 갑자기 뭐 편지를 써서 준다던가 근데 그런 사람들을 보면 아 나도 저런 사람이 되어야겠다 하지만 실천이 쉽진 않죠. 실천이 쉽지 않지만 그렇게 해서 좀 동기부여를 얻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을 보고 하나씩 그 표현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야. 이 사람은 이렇게 표현하는구나. 그러면서 나만의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게 되는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저는. 맞습니다. 예, 지금 보니까 연락이 어려운 이유는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 아닐까요? 저도 상황이 지치고 힘들면 사람들이랑 연락하는 게 힘들어요. 근데 진짜 맞는 말인 게 이게 내가 좀 차 있을 때는 그 제가 생일자 얘기하듯이 제가 좀 차 있을 때는 기분 좋거나 괜찮을 때는 연락하는 게 쉬운데 내가 힘들 때는 사실 생일자를 봐도 까먹거나 그치. 이게 뭔가 여력이 없으니까 보내지도 않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사실 본인이 괜찮아야 다른 사람도 챙길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우리 사연자분께서도 보내준 것처럼 직장 다니고 이러다 보면 사실 스트레스 받고 할 것도 너무 많아. 그치. 신경 쓸 것도 많고 그 아시겠지만 우리 이제 직장 생활뿐만 아니라 뭐 팀플을 예시로 하는 게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사적인 관계가 아닌 이제 공적인 관계들이 생기면은 사람들 간에 소통하는 것 자체의 에너지 소모가 또 생기기 때문에 다른 연락들이 또 쉽지 않은 것도
생기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맞아. 그거를 서로가 또 이해하고 유도리 있게 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고. 근데 생일이나 아까 우리 오십님 말씀하신 것처럼 기쁜 날에 제대로 축하해주는 연락을 같이 드린다던가 이런 것들이 사실 쌓이면 그게 계속 관계로 또 이어지지 않나라는 생각도 드는 것 같습니다. 맞아. 사실 그게 큰 것 같아요.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이제 하루에 정말 많은 시간, 잠자는 시간 빼고 거의 절반 정도를 직장에서 보내게 되는데 온전한 나만의 시간을 갖고 싶어서 연락을 안 받고 싶어 하는 것도 있는 것 같긴 해요. 왜냐면 내가 뭔가 이 답장해주는 걸 일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내 직장이 영전선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이것조차도 차단하고 싶고 그냥 혼자 그냥 있고 싶은 그 마음이 있지 않을까. 맞아. 그런 생각도 들고. 삶마다 달라 진짜. 그 내 마음의 온도와 연락 오는 친구의 마음이 달라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은 그걸 인정해야 돼요. 그치. 그러니까 서로 인정하고 그럼 마음 맞는 사람끼리 소통 또 하면 되지. 그치. 그것도 맞고. 맞아. 그래서 저도 사실 이 사연자 부분에 조금 공감이 가기는 해요. 그래서 답장을 빨리 못 해줄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게 사실 엄청 신경 쓰였는데 모르겠어요. 그 20대 초반에는 이런 상황이 있으면 뭔가 싸우기도 하고 왜 답장 안 해? 제 건 했던데 왜 내 건 안 해? 약간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또 뭔가 서로 연락을 하기 어려워진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필요할 때 답장하겠지라는 생각도 들고 만약에 정말 급해 그럼 전화하겠죠. 그냥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편이고 맞아. 너무 연연할 필요는 없다. 맞아. 하지만 그 친구와의 관계를 이어가고 싶다면 나는 너를 계속 생각하고 있다는 걸 그냥 본인만의 방식으로 풀어나가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맞아요. 사실 이게 답은 없기 때문에 근데 이게 이제 스트레스라면 오히려 방식이 지금 안 맞다는 거니까 자기 방식에 맞게 천천히 그리고 한 번씩 표현해 주시는 걸로 충분하지 답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치, 답을 빨리 해야 하는 이유가 있는 건 아니지만 그것도 사람마다 다른 것 같아요.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한번 연락을 했을 때 뭐 몇 시간 내에 답장이 와야 된다거나 뭐 그런 게 있을 수 있지만 뭐 다음 날 와도 상관없고 맞아. 나중에 보내도 상관없고 상관없으면 괜찮은데 이제 그렇지 않은 분들이 있으니까 편지 쓰자고 하는 거. 왜 전속을 날리는 것 같아요? 그냥 방식은 정말 이게 서로가 방식까지 논해야 될 정도의 관계라면 그건 깊은 거고 그러면 그치. 방식을 논의하시면 되고 그냥 편하게 소통하시면 충분히 되지 않나. 그리고 이게 소통 방식 때문에 서로가 스트레스 받을 정도의 관계라면 저는 좀 느슨해져도 된다고 생각해요. 그쵸. 그리고 또 정말 그런 관계라면 만났을 땐 또 달라요. 만났을 땐 맞아. 잘 얘기하고 잘 놀고 그렇거든요. 맞아. 그래서 근데 편지는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 뭔가 편지는 요즘엔 자주 안 쓰게 되잖아요. 맞아. 그러니까 뭔가 편지를 쓸 땐 좀 더 진지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는 건 있는 것 같아요. 가끔 저는 편지 주고받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맞아. 몰랐던 속마음도 생각해보면서 얘기할 수 있고 맞습니다. 또 다른 의미인 것 같아요. 편지는. 또 시간이 금방 이렇게 돼가지고 네. 우리 이제 그 시청곡과 그리고 또 들려드릴 곡 할 건데 하기 전에 우리 3주간 못 보는데 한번 인사라도 해주시죠. 아, 네, 여러분 제가 업무상의 이유로 3주 동안 못 나오게 됐어요. 안 돼. 저도 너무 아쉬운데 또 제 빈자리를 아주 특별한 분께서 채워주신다고 하니까 제가 없다고 도망가지 마시고 언제나 8시부터 매주 수요일 8시부터 10시까지 채널 고정해주시고 저는 3주 뒤에 다시 돌아오니까요. 너무 슬퍼하지 마세요. 뭐 눈물 한 방울 정도는 제가 그 이해해드릴게요. 2월 1일 2월 첫째 날에 네, 맞아요. 또 뵐 수 있겠네요. 저희 노래 두 곡은 어떤 노래죠? 네, 사연자분께서 K씨의 진심이 담긴 노래를 신청해 주셨어요. 그래서 뭔가 사연자분 주변의 관계들에 대해 조금 더 살피고 또 다가가고 싶다는 의미에서 신청하셨다고 합니다. 네, 저는 또 새해를 이제 새해 맞이했으니까 새해로 외로움과 눈물을 날려버리고 새로운 날을 맞이한다는 의미에서 조이의 안녕 신청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두 곡 이어서 듣고 우리는 2월에 만나요. 안녕. 안녕. 어떻게 전할까 널 향한 내 진심 말로는 부족해 나 이렇게 노래해 겁이 많고 불안한 내가
너를 만나서 행복을 알게 됐어. 기억나 우리 둘 처음 만난 그날 많이 어색하고 낯설기만 했던 날 그러다 우연히 계속되고 그렇게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행복하고 하루의 시작은 너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짓는 일 어느새 닮아있는 너와 나 캔슬의 눈물이 나 너라는 사람이 내게 선물해준 모든 순간순간이 벅차도록 너무 소중해서 사랑을 알게 해줘서 정말 고마워. 나를 웃게 하고 울리기도 하고 표현이 서툴던 내가 많이 변했어. 누군가를 기다리는 일이 이렇게 설레는 일인지 이조차도 행복해. 하루의 시작은 너와 눈을 마주보며 미소 짓는 일 어느새 닮아있는 너와 나 캔슬의 눈물이 나 너라는 사람이 내게 선물해준 모든 순간순간이 네, 오늘 20대 특집으로 인기가 있었던 코너들을 다시금 들어보았습니다. 정말 들어보니까 정말 많은 이야기들이 오갔었네요.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함께 더 많은 이야기들 나눌 수 있는 청년아고라가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보내드리는 곡 브로콜리 너마저의 사랑한다는 말로도 위로가 되지 않는 들으시면서 한 주간도 좋은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특히나 설 연휴 잘 보내시고 저는 연휴 끝나고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진행의 천수영, 오명주 그리고 저는 강규현이었습니다. 죽음은